예, 안녕하세요. 요번 실습이 그 스코다를 이용한 단일세포 RNA-식 데이터 분석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요번 그 실습에서 다룰 내용은 DG 분석 결과 확인하는 거하고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 확인하는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그 DG 분석 결과가 어디에 들어있고 어떤 포맷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셀 타입별, 그 다음에 컨디션별 그 DG 분석 결과가 따로 저장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 그 시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조건 특이적인 마커 유전자 찾고 확인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거고,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는지 이런 것들 들여다볼 거고,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는 그 메타스케이프라고 보통 차등 발현 유전자들 이제 확인이 되면 걔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전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그 메타스케이프 이용해서 확인하시는데 그거하고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다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패스웨이 DB, 저희는 위키 패스웨이 DB를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그거를 그 다른 패스웨이 DB GMT 파일로 그 옵셔널 인풋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분석이 돼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그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부분들도 오늘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습 자료로 또 다시 넘어가서 데이터 불러오고 일단 그 다 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고 어, 데이터 마찬가지로 경로 확인해서 데이터 업로디드 데이터 그 파일명 설정하고 압축 해제해서 구글 콜랩 서버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 인스톨 해야 되는데 이미 인스톨 됐으니까 그냥 여기는 넘어가고요. 새로 접속하셨으면 아마 새로 인스톨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인스톨된 패키지들 불러오고 파일 로드 하시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그 데이터 셋이고요. 그 39,990개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G 결과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G 분석할 때 사용된 셀들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 DG 언더바 스탯이라는 데 들어가 있고요. 진셋 어널리시스는 이제 DG 결과 사용해서 나온 건데 그 차등 발현 유전자 분석을 수행을 하면 DG 분석을 수행을 하면 로그 폴드 체인지가 플러스 값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플러스 값이면 이제 업 레귤레이션 된 진이고 마이너스 값이면 다운 레귤레이션 된 진인데 그거 업 레귤레이션 된 진들만 가져다가 패스웨이 분석한 게 그 GSA 업 언더바 업에 들어가 있고요. 다운 레귤레이션 된 거 가지고는 GSA 언더바 다운이라는데 그 저장이 돼 있습니다.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결과도 있긴 한데 조금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주로 그냥 요 GSA 결과들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필요하면 뭐 들춰보는 방법은 시각화하고 들춰보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한번 들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들춰볼 내용은 DG 결과, 그 다음에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 중에 업레귤레이션 된 진들 이용해서 패스웨이 분석한 그 결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고요. DG 분석 결과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데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DG 결과는 기본적으로 각 세포 유형별로 따로 DG 분석이 되고 그 세포 유형별로 따로 추출을 해서 컨디션별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지금 데이터에는 조건 컨디션이 세 가지가 있죠. ER 파지티브, 허투 파지티브, 그다음에 TNBC. 얘네들이 각각의 세포 유형이 각각의 조건에서 어떻게 다른 그 바이올로지컬 미케니즘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그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면 세포 유형별로 따로 세포들을 추출해서 조건별로 이제 DG 그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셀 타입이 이제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지는 그 옵셔널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 디폴트는 요 마이너 타입 기준이거든요. 서브셋 기준으로 하는 거는 셀수가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서브셋 가지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저희는 디폴트 값으로 마이너 타입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메이저 타입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그 세분화된 그 셀 타입 기준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디폴트는 마이너 타입으로 돼 있고 마이너 셀 타입 기준으로 각각의 마이너 타입에 대해서 조건별로 어떻게 그 진 발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 분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어널리시스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 옵셔널 인풋으로 주는 거기에서 설정 변경을 하면 그거에 맞게 이제 분석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G 분석 결과는 요 UNS라는 필드에 DG라는 요 키로 저장이 돼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보는데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그림을 사실 여기다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구글 콜랩에서는 그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 DG 결과 보면 그 UNS 필드에 DG라는 키로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들여다보면 또 딕셔너리로 돼 있고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한 DG 결과가 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셀 타입 1에 대해서 그 컨디션 1하고 나머지 비교해서 DG 결과 얻은 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 저장되고요. 두 번째 컨디션하고 나머지 컨디션들 비교해서 얻은 결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컨디션이 세 개이기 때문에 ER 파지티브 대 나머지, 허투 파지티브 대 나머지, TNBC 대 나머지 이렇게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의 그 DG 분석 결과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전체 그 내용이 여기 DF, DG 언더바 DCT라는 데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그거를 가져와서 딕셔너리로 돼 있는데 키 값들을 보면
그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해서 마이너 셀 타입이죠. B셀, 엔도텔리얼 셀, 뭐 에피텔리얼 셀, 파이브로블레스트 뭐 등등등 해서 요 각각의 셀 타입들에 대한 그 조건별 DG 분석 결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코드 셀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은 뭐 에피테리얼 셀 한번 보죠. 에피테리얼 셀. 요것도 딕셔너리인데 점 키즈 한국말이네. 키즈 이렇게 해서 보면 세 가지 결과. ER 파지티브 대 나머지, 허투 파지티브 대 나머지, TMBC 대 나머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또 돼 있고요. 일단 에피테리얼 셀을 하나 골라서 그거를 들여다보죠. 셀 타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피텔리얼 셀이라는 그 특정 셀 타입에 대한 DG 분석 결과를 보기 위해서 타겟 셀을 일단 에피텔리얼 셀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에피텔리얼 셀에 대한 DG 분석 결과만 일단 가져오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DG 언더바 스탯이라는 데는 그 DG 분석할 때 사용된 셀들의 그 개수 들이 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가져와서 들여다보면 ER 파지티브에 들어있던 에피텔리얼 셀 개수는 1310개 그리고 나머지는 어, 3060개 이렇게 그 비교가 돼서 분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ER 파지티브 대 아더스 요 결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요것도 데이터 프레임이고 뭐 허투 파지티브 대 아더스, TNBC 대 아더스 요거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일반적인 DG 분석하면 나오는 결과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 값 들어가 있고 p-밸류 그다음에 어드저스티드 p-밸류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그룹의 서의 그민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 언더바 REF는 레퍼런스 그룹 비교 대상이 되는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 그룹이 ER 파지티브고 레퍼런스 그룹이 나머지 허투 파지티브하고 TNBC가 나머지 그룹이 되니까 그 나머지 레퍼런스 그룹에서의 그 해당 유전자의 평균 발현량이 되겠죠. 첫 번째로 나온 게 ESR1인데 테스트 그룹 ER 파지티브 그룹의 에피테리얼 셀에서는 평균 그 발현량이 사실상은 로그 트랜스폼한 발현량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2.0 이렇게 나왔고요. 레퍼런스 그룹은 굉장히 작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NGPCT 테스트, NGPCT 레퍼런스는 해당 유전자가 그러니까 ESR1이라는 유전자가 그 테스트 그룹이 에피테리얼 셀에서 발현된 셀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넌지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아까 ER 파지티브의 셀 개수가 1310개라고 그랬고 나머지 그룹이 3060개라고 그랬는데 1310개의 셀 중에서 84%에서 ESR1이 발현됐다는 거죠. 그 RNA가 검출이 됐다는 거고 나머지 16%에서는 이제 검출이 안 됐죠. 그다음에 요 NGPCT REF는 3060개의 나머지 그룹의 에피테리얼 셀에서 ESR1이라는 그 유전자가 발현된 셀의 비율인데 4%밖에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옆에 보면 스코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NGPCT 테스트 곱하기 1 빼기 NGPCT REF 이렇게 해서 그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레퍼런스 그룹에서는 발현이 안 됐고 테스트 그룹에서는 발현이 많이 된 그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그 스코어별로 소팅을 쭉 해가지고 요 DEG 결과를 그 소팅된 DEG 결과를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ESR1은 그 ER 파지티브 그 투머의 마커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보면 1순위로 요 NGPCT 스코어가 제일 높은 그 유전자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으로 뭐 AGR3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양한 마커 유전자들이 어, 그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각각 그 저장이 돼 있고요. 여기 써놨네요. NGPCT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렇게 나와 있고 DG 분석 결과를 스코어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실행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G 분석이라는 게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해서 따로따로 컨디션 간 비교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뭐 B셀에 대해서 그림이 세 개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그 컨디션이 세 개가 있고 각각의 컨디션 대 나머지를 비교해서 DEG 결과가 하나씩 나오니까 총 세 가지 DEG 결과가 나오고요. 첫 번째 거는 ER 파지티브 대 아더스, 허투 파지티브 대 아더스, 그다음에 TNBC 대 아더스에서 B셀에서 그 스코어가 높은 애들 순으로 이렇게 쪼르륵 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엔도텔리얼 셀에 대해서도 또 따로 있고 결과에서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이 종양 미세 환경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세포 유형들이 그 상존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그 세포 유형들이 어떻게 다르게 그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요 에피테리얼 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세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결과가 그 해당 조건의 종양 미세 환경에서 특이적으로 그 서브 타입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그 암세포의 마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1순위가 ESR1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허투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마커 유전자로 ERBB2, 허투 단백질을 코딩하는 ERBB2라는 유전자가 마커인데 요 중간에 보면 여기에 보면 ERBB2라고 이렇게 순위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TNBC는 사실상 드러거블 타겟이 아직 마땅히 밝혀진 게 없고 마커들은 아마 그 논문들 찾아보면 다양한 마커들이 발견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은 그 마커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드러거블 타겟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그 유전자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인터넷 서치도 해서 타겟팅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마커들을 이렇게 그 셀 타입별로 파이브로블레스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마커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셀 타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커를 찾아주는 그 펑션도 저희가 스코다 비즈 패키지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get markers from DEG 이렇게 써 있는데 로그 폴드 체인지 가지고 마커를 찾진 않고요. 여기서는 그 아까
NG PCT 스코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해진 숫자에 마커들을 추려주는 함수거든요. 물론 여기서 레퍼런스 컬럼을 로그 투 폴드 체인지로 바꿔주면 그거 기준으로 이제 순위를 쭉 매겨서 30개를 찾아주는 건데 저희는 주로 그 로그 폴드 체인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요 NGPCT 스코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설정을 해서 마커를 찾아달라라고 하면 마커를 찾아주는데 이거 실행하면 이제 마커가 이렇게 30개씩 쪼로록 나오는데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NGPCT 테스트의 민이라고 돼 있어서 최소한 NGPCT 테스트라는 그 컬럼에 들어있는 값이 최소한 그 0.5보다는 큰 애들 대상으로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추려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레퍼런스 그룹에서의 넌제로 퍼센티지의 최대값이 0.4로 설정했으니까 그 NGPCT REF가 0.4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제외하고 네,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제외하고 0.4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30개를 찾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요 값을 설정을 안 하면 사실상 저희가 30개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30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 그룹의 그 해당 셀 타입에서 최대 10% 정도까지만 발현된 걸 기준으로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해보면 그 마커 개수가 왕창 줄어들었잖아요. ER 파지티브는 9개밖에 안 나왔고 나는 30개를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이 대부분 필터링 아웃돼서 그 마커로 어, 그 검출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면은 이 마커 개수가 줄어드는데 그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그래서 조금 그 마커 개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0.3으로 하면 보면 TNBC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 30개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17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찾을 수 있고 ER 파지티브에 보면 ESR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ERBB2는 지금 안 나왔네요. 이게 ABCD 순으로 순서를 쭉 매긴 건데 ERBB2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요 조건을 만족되는 애들 중에 ERBB2가 포함되지 않았었던 거죠. 사실상 ER 파지티브 샘플에서도 ERBB2가 발현되는 그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하면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마커를 찾아야지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ERBB2가 나왔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고 사실상 그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잘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 마커 집합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커들 30개씩 이렇게 찾아 적고 얘네들이 실제로 해당 서브 타입, 해당 컨디션에 대한 마커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을 한번 보면 그 감이 좀 생기거든요. 이것도 물론 스코다 비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샘플별로 그룹핑을 해서 어,
해당 마커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닷플롯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이제 그 해당 조건에 맞는 셀 개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크기는 그 여기 특정한 그 해당 그룹에서, 그러니까 해당 샘플이죠. 해당 샘플에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된 셀의 비율. 그러니까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262개의 셀 중에 70% 이상이 요 AGR3라는 유전자를 발현했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고, 요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작은 애들은 이제 그 해당 유전자가 발현된 셀의 비율이 굉장히 작은 거겠죠. 그리고 색깔은 이제 평균 미인 익스프레션 레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진하면 미인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은 거고, 옅은 색깔은 민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은 거죠. 근데 저희는 요 색깔보다는 동그라미 크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ER 파지티브라는 그 서브 타입에 대해서 에피테리얼 셀 마커로 찾은 게 아까 30개 중에, 여기서는 최대 몇 개까지 본 거냐면 그 최대 숫자를 어디 설정하게 돼 있는데, 마커즈 있고, 여기 N, 여기 있네요. N 마커즈 퍼 그룹 맥스 해서 최대 18개까지 이 동그라미 큰 기준으로 선택해서 18개까지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세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개까지 보여준 거죠. 보면은 그 ER 파지티브 마커로 찾아진 요 유전자들은 대부분 ER 파지티브 샘플에서는 발현된 셀들의 퍼센티지가 꽤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그 서브 타입에서는 물론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해당 유전자가 발현된 셀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 실제로 그걸 발현한 셀이 있다 하더라도 색깔이 굉장히 옅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레벨 자체도 매우 낮은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ER 파지티브 마커 중에 여기 네 번째 있는 게 ESR1인데, ESR1은 ER 파지티브 샘플에서는 발현된 비율이 높고, 나머지 그 다른 서브 타입의 샘플에서는 발현량이 굉장히 낮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ERBB2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허투 파지티브 타입의 마커인데, 보면은 그 허투 파지티브 샘플에서 동그라미 제일 크게 나왔고, ER 파지티브에서도 보면은 그 동그라미가 큰 애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NGPCT, non-zero percentage 셀 도 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익스프레션 양을 동시에 보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스코어로 반영을 해서 마커 셀렉션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도 보셨지만 이 마커 셀렉션 할 때 NGPCT 스코어라는 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하고 싶은 어떤 스코어링 그 이퀘이션을 스코어링 그 표현식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된 결과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새로운 컬럼에다가 넣어서 그거 기준으로 마커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데이터 마이닝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TNBC 마커로 찾은 애들도 보면은 그 허투 파지티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TNBC 서브 타입에서 주로 많이 발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택드 바이올린 플러스로도 그릴 수 있는데 이 스택드 바이올린 플러스는 스캔파이가 제공해주는 그 시각화 툴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ER 파지티브 마커에 대한 거, 허투 파지티브 마커에 대한 거, 뭐 TMBC 마커에 대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고 특정한 마커들을 선택해서 바이올린 플랫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저희 5개 선택했는데 ESR1, 그다음에 ERBB2, 그다음에 AIM1, 나머지 4개는 그 TMBC 마커들 중에 4개 선택해서 보는 건데 요것도 그 플랫 바이올린이라는 이런 펑션은 이제 스코다 비지가 제공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부 그 유전자들을 뽑아서 그룹별로 이렇게 비교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 기준으로 했는데 샘플별로 비교하려면 요거를 컨디션으로 하지 말고 샘플 샘플로 해도 되고 샘플 REV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별로 그 바이올린 플랫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첫 번째 3개가 이제 ER 파지티브 샘플인데 거기서는 많이 발현됐고 나머지에서는 발현 안 된 거. 이렇게 샘플별로 그림이 너무 좁아 보이면 피규어 사이즈에서 요거를 한 4,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림이 좀더 보기 쉽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샘플 이름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니까 그럴 때는 틱 로테이션 요거를 뭐 예를 들면은 그 45도 기울이고 얼라인을 센터에 하지 말고 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논문에다가 바로 넣기 좋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라이트가 잘 안 먹네. 이거 조금 센터에 그냥 온라인이 됐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도 조건별로 이제 그 샘플별로 평균적인 익스프레션 레벨을 얻은 다음에 그거가 조건별로 그 차이가 나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펑션 만들어 놨는데 진 익스프레션 민 평균 진 익스프레션 값을 샘플별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거를 조건별로 비교를 해서 유의한 그 통계적 유의성을 계산을 한 다음에 t-테스트 기준으로 물론 그러려면은 그 컨디션별로 최소한 2개 혹은 그 이상의 샘플 개수가 있어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3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쨌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테스트 그룹 언더바 diff라고 해놓은 거는 아까가 아니고 그 저번 시간에 저 셀셀 인터랙션의 평균치가 컨디션별로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그 테스트할 때 쓴 건데 동일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요거 실행을 하면 DFRES에 들어있는 결과는 p-밸류만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은 LMO4라는 유전자 같은 경우 이제 ER 파지티브하고 허투 파지티브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고 TNBC하고 ER 비교해도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고 TNBC하고 허투를 비교해도 유의한 차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여기 이제 그 알려준 거고, 그러면 그 유전자에 대한 그 평균 발현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는 거는 똑같이 박스 플랫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지금 그 컨디션별로 유의하게 차이 나는 애들을 하여튼 보면은 2199개를 찾았는데 이거를 다 박스 플랫으로 그려볼 수는 없고요. 처음 5개만 그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다 나올 것 같고 점 ILOC 5까지만. 아,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위에서 보니까 get gene expression mean이라는 함수를 써서 샘플별로 평균 발현량을 구하는데 그거를 요 items to plot에 저 그 저장된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 위에서 아마 설정을 한 값인데 5개 유전자였잖아요. 6개. ESR1, ERBB2, ATM1 이렇게 6개 유전자에 대해서만 평균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그 샘플별로 계산을 해라라는 뜻이고, 그럼 6개 유전자에 대한 것만 이제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박스 플랫으로 그 그려서 진짜 컨디션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해보면 이렇게 ESR1 같은 경우는 ERBB2에서 세 샘플이 있는데 세 샘플 모두에서 굉장히 높은 발현량, 굉장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높은 발현량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허투나 TNBC에서는 뭐 거의 발현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도 그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고, ERBB2는 뭐 허투 파지티브의 마커니까 허투 파지티브 타입에서는 높은 발현량으로 나왔고, 나머지에서는 좀 발현량이 낮았는데 P-밸류 계산해 보면 허투 파지티브하고 TNBC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P-밸류가 0.01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ER 파지티브하고 허투 파지티브는 그렇게 작게 나오진 않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샘플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샘플이 좀 더 많다면 아마 그 통계적 유의성 값이 더 작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마커로 저희가 찾았던 것들, 특히 TNBC 마커 4개만 여기 가져다가 그 걔네들이 실제 TNBC에서 과발현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발현이 안 된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AIM1 같은 경우는 조금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ESR1이나 ER 파지티브나 허투 파지티브하고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DK 같은 거, 그다음에 DSC2 같은 경우는 ER 파지티브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난 거 확인이 됐고, DK 같은 경우는 뭐 허투 파지티브하고 비교할 때도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났고, ER 파지티브하고 비교했을 때도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난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DG 분석을 통해서 그 컨디션 스페시픽한 마커를 셀 타입별로 따로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가 실제로 각각의 샘플에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발현량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툴, 분석 툴들 스코다 비지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면
다양한 그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 보는 건데 그거 GSA 업하고 다운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중요한 거는 업레귤레이션 된 진들을 좀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보니까 그거 기준으로 한번 분석하는 이그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아까 그 데이터 스트럭처 보여드렸듯이 요 결과 안에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한 결과들이 따로따로 있고 어, 셀 타입 특정한 셀 타입에 대해서 컨디션별로 비교된 것들이 이렇게 쪼로록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 감안해서 들여다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분석한 그 셀 타입들 보면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에피텔리얼 셀 여기에 이제 주로 그 암세포들이 그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만 따로 가져와서 그 키값 확인해 보면 ER 파지티브 대 아덜스, 허트 파지티브 대 아덜스, 뭐 이렇게 TMBC 대 아덜스. 이거를 옵셔널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 어널리시스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그 DG 분석하기 위한 레퍼런스 지정을 따로 해주시면 그 디폴트는 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그룹에 대한 거를 나머지 그룹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레퍼런스 그룹을 ER 파지티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으면 ER 파지티브 그룹을 레퍼런스 그룹으로 해서 허투 파지티브 대 ER 파지티브, TMBC 대 ER 파지티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스코다 돌릴 때 그 디폴트 값으로 그냥 넌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비교가 된 거고요. 뭐 각각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 GSA 키즈의 제로 번째는 ER 파지티브 대 아더스인데 그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P-밸류 들어가 있고요. 어드저스티드 P-밸류도 있고 요거는 저 메타스케이프에서 그 유의성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 사실상 메타스케이프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정확한 식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진셋 어널리시스 할 때 사용되는 그 일반적인 식으로 저희가 요 P-밸류 계산을 한 거고요. 보통 요구할 때 사용되는 거기는 넘어가죠. 어쨌든 P-밸류가 있고 어드저스트 P-밸류 있고 그다음에 진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아마 오버랩이 된 진 개수. 그러니까 패스웨이라는 게 이제 그 특정한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집합인데 그 마커 유전자가 그 패스웨이에 지정된 유전자 집합하고 몇 개나 겹치는지를 따져서 이 p-밸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진은 그 진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보면 이게 그 여기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점 LOC ILOC로 할까요? 0번째 거에서 진스 이게 스트링으로 돼 있는데 잘못 진스 거를 ILOC로 이렇게 쓰니까
그런가 보네요. 로치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 가져와서 0번째만 보시죠. 보면은 진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 6, 베타 4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그 정의된 유전자 개수는 총 33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마커로 찾은 유전자 중에 10개가 요 33개 유전자하고 겹쳐서 P밸류가 이제 계산이 된 거고 P밸류에다가 로그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P밸류 한 거가 크면은 클수록 통계적으로 이제 더 유의한 거고 그게 이제 2.0이 넘어가면 0.01 P가 P밸류는 0.01보다 작은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로그 P밸류하고 네거티브 로그 Q밸류는 이제 요 P밸류 어드저스티드 P밸류 기준으로 계산 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값들이 그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거 결과 확인하는 것도 이그 바플러스로 메타스케이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각각의 컨디션별로 ER 파지티브 대 아더스, 그다음에 허투 파지티브 대 아더스 이렇게 그 컨디션별로 이렇게 컨디션별로 확인된 마커들 가지고 이제 진셋 어널리시스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또 볼 수도 있고 그 결과들 따로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메타스케이프에서도 많이 아마 돌려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내용 알고 계시면 뭐 똑같죠, 여기.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 플러스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 가져오고 셀 타입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셀 타입에 해당하는 조건별 그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가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한꺼번에 다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에피텔리얼 셀을 선택을 했으니까 에피텔리얼 셀 중에서 TMBC 대 아더스, 그다음에 허투 파지티브 대 아더스 이렇게 ER 파지티브 대 아더스 해서 세 개의 그 조건에 대한 그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가 있고 빨간색은 이제 그 색깔은 네거티브 로그 P밸류에 따라서 색깔을 아니야 그 사이즈 포인트 사이즈가 네거티브 P밸류에 따라서 그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작은 애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작다는 뜻이고, 아, 여기 조금 버그가 있네요. 요거는, 요건 버그가 아니구나. 예, 어쨌든 색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사이즈도 그렇고, 작은 거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작은 애들, 큰 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큰 애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셋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인리치먼트 스코어라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여기가 이제 그 색깔이 인리치먼트 스코어 값에 따라서 바뀌는데 여기는 진셋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따로 색깔에 따른 변화는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한꺼번에 다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비교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여기 보면은
뭐 각각의 셀 타입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조건 비교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피규어 사이즈도 너무 커서 들여다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셀 타입 하나만 골라서 그거에 대한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를 조건별로 비교해서 보는데 여기 TNBC 대 아더스에 보면은 셀 사이클 같은 경우가 TNBC에서 굉장히 유의하게 떠 있고 ER 파지티브나 허투 파지티브는 그 안 떠 있죠. 그러니까 TNBC 타입의 그 투머 셀이 암세포가 훨씬 더 그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생물학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밑에는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결과인데 여기는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하고 뭐 동일한 형태로 분석이 되고 이렇게 그 닷플러스로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 닷의 크기는 p-밸류 네거티브 로그 p-밸류에 따라서 이제 커지는 거고 색깔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노멀라이즈드 인리치먼트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펑션을 사용을 하지만 진셋 어널리시스 결과하고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결과에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나타나도록 저희가 시각화 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DG 결과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DG 결과하고 진셋 어널리시스,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결과 들춰보는 그 방법 설명드렸고 그 마커 유전자, 그 컨디션 스페시픽한 마커 유전자 찾는 것들도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코다 결과 들춰보는 실습 내용 다 됐고요. 이런 앞에서 했던 실습들에서 사용한 그런 툴들 잘 활용을 하시면 그 단일 세포 RNA-seq 데이터로부터 아주 다양한 이런 그 생물학적인 의미를 그 도출하고 추론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스코다 파이프라인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고 혹시 뭐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버그 같은 거 발견하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이메일 주시고 하면은 그런 것들 보완을 해서 또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